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8일 밤 10시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동복 전 국회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 들어가서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은 들러리를 쓰고 끝날 것이다.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왜 가는지 모르겠다. 라는 걱정을 담은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편지를 제가 낭독을 해드렸는데 이동복 선생이 걱정하는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들러리를 쓰고 문재인 정권이 깔아놓은 반일 프레임에 덫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세력이 주도하는 반일 선동, 반일 종족주의적 선동에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편승해가지고 결국은 내년 총선에 폭망하는 길로 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발표문입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은 황교안 대표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역시 황교안 대표와 같은 모범생 그리고 정치 아마추어는 이념무장한 좌익과 상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역시 체제를 지키는, 자유를 지키는 이런 싸움에는 초인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운명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모범생 그리고 말로 그냥 글로 때우는 그런 정치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몇 달 동안 쌓아 올린 나름대로의 명성과 이 권위를 한꺼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념 무장이 안 되면은 이념 무장한 상대방한테 어떻게 당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계속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길을 황교안 대표가 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패배입니다. 청와대 발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 왜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인식을 같이 해야 됩니까?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은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언론이 다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무조건적 반일 정책, 여기서 끝나지 않고 50년 동안 계속 유지해온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집는 판결을 사실상 이 정권이 유도했고, 한일 청구권 협정이 흔들려 버리면은 한일 우호 관계도 근본적으로 흔들리는데, 이런 원인 제공을 한 문재인 정권의 고의적 문제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지적도 하지 않고 잘못한 책임을 전부 일본에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 이익을 훼손하려고 하는데 그 문재인 정권을 무조건 편들면은 결국 황교안 대표도 국가 이익 훼손에, 국익 훼손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제외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여기 아무런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한다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아프리카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워싱턴에 무슨 사람을 보내가지고 워싱턴을 통해서 일본에 무슨 압력을 넣는 외교를 하지만은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이 없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 편을 들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의 항일 캠페인이 일본에도 먹히지 않고 미국에도 먹히지 않는다. 우선 문제의 발단인 청구권 협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문재인 정권이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한국 편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상을 주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왜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여기 담지 못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무조건적 반일 정책은 결국은 한미일 동맹을 흔들기 위한 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대남 적화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식도 없습니까? 그런 인식도 없이 여기에 문재인 정권의 반일 프레임에 가담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한미일 동맹 해체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앞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시야가 이렇게 좁습니까? 일본이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왜 이 오늘 합의문에 유엔군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일본의 뭐 이런 말이 왜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야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다고 이해할 수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 및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완전히 반일 캠페인의 일원이 되겠다는 겁니다. 초당적, 범국가적, 이게 좌파가 주도하는 극좌 세력이 주도하는 무조건적 반일, 무조건 반미 세력이 주도하는 그 기구가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됩니까? 계급적 차원의 기구가 되겠죠. 문재인 세력이 주도하지 이게 무슨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집니까? 초당적, 어떻게 순진하게 이런 데 넘어갑니까?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동맹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이 전략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를 가짜 민족주의로 가지고 뒤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한미일 동맹을 약화 내지 와해시키려는 이 남북한 좌익 연합 세력의 전략에 황교안 씨는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저항으로. 여기에 그 어떤 주의사항도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런 걸 붙여야죠. 이런 합의를 할 것 같으면은 문재인 정권의 무조건적 반일 정책은 한미일 동맹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죠.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완전히 문재인, 황교안 반일 연합전선입니다. 문재인, 황교안 반일 연합전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일본에 많습니다. 아베 수상도 대한민국의 주도의 한반도 자유통일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보에 관한 한 아베 정권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자유진영과 훨씬 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우리의 친구, 즉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의 친구가 황교안 씨의 오늘 행동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또 미국에 있는 자유민주 세력, 미국에 있는 자유통일 지지 세력이 오늘 황교안 씨가 허무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깔아놓은 덫에 빠져버리고 거의 무조건 투항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으려고 하는 일본과 미국의 자유주의 세력이 한국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한국의 좌파와 같이 엉켜서 돌아가는 우파는 경멸의 대상일 겁니다. 경멸의 대상. 이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 합의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정당이면은 이 합의를 지킬 수가 없다. 황교안 대표 물러나라 하는 이야기도 나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당원과 국회의원들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며칠 전에 대한민국은 이미 주사파 세상이 되었다. 죽느냐 사느냐의 투쟁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그 글을 한번 일독하고 오늘 황교안 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깊이 생각하고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편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